고대 신들을 위한 신전, 잊혀진 왕들을 위한 무덤, 농업을 위한 달력.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거대한 석조 기념물에 대해 항상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이 구조물들은 농부나 사제의 필요를 훨씬 뛰어넘는 별들과의 집요한 정렬이라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00년 전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구조물이 전 지구적 재앙이 발생한 날에 하늘 지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곳들이 단순한 예배 장소인지 아니면 불멸의 유산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섬뜩한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할 이 매혹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베클리 테페는 터키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장소입니다. 1994년에 발견되어 수천 년의 먼지 아래에 묻혀 있었던 고베클리 테페는 공식적인 역사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11,600년 전 에도 인간은 거대한 신전을 세울 수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별에 맞춰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생존이 매일같이 도전이었던 시대에 사냥이나 식량 확보 혹은 자신을 방어하는데도 쓸모없는 무언가를 짓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을까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상징들, 동물로 장식된 기둥들, 그중 일부는 그 지역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동물들이었습니다. 독수리, 전갈, 사자 등 조각된 동물들은 그것을 만든 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교했습니다. 엔지니어 마틴 스웨트먼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대담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상징들이 하늘의 별자리들을 암호화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고베클리 테페가 사실 하늘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12,900년 전의 하늘, 바로 그 시대의 무언가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거 드리아스의 시작입니다.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신비로운 빙하기였습니다. 지구는 이미 빙하기 이후에 온난화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갑자기 치명적인 한기로 급강하했고 바닷물은 낮아졌으며 수많은 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명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인류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원인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한 이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성의 충돌. 그것도 아무 해성이 아니라 타우리드 해성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었습니다. 그 천체는 북아메리카를 엄청난 힘으로 강타해 전 세계적인 화재를 일으키고 태양을 가릴 만큼의 먼지를 일으켜 그 소빙하기를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 이리듐이 풍부하고 유리 미소구가 포함된 퇴적물의 관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다릅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목격했고 누군가는 살아남아 괴베클리 테페를 지었을 것입니다. 괴베클리 테페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둥 중 하나인 독수리의 돌에는 날개를 펼친 새, 구체, 그리고 다른 상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스웨트먼에 따르면 이 상징들은 하늘의 구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그날은 하늘의 서명 같았습니다. 마치 건설자들이 그날 하늘은 이랬다고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이 돌아오면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대 우주론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환성입니다. 고대인들은 시간을 화살처럼 보지 않고 원처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되돌아옵니다. 모든 재앙, 모든 재탄생, 모든 주기, 그리고 하늘이 바로 시계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서쪽에 있는 스톤헨지에서도 비슷한 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 5,000년 전에 세워진 유명한 스톤 서클은 하지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일부 돌들은 달의 주기와 월시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외에도 더 있을지 모릅니다.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견에 따르면 이 유적지는 더 원시적이고 오래된 구조물이 먼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1만 년 전에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고 하늘의 움직임과 주기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톤헨지도 하늘의 기록 보관소일 수 있을까요? 스톤헨지가 단순히 계절의 주기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이 위험한 위치로 돌아올 때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일부 고고 천문학자들은 이 유적지가 일식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사로스 주기를 관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타우리드 유성군 등 해성 군집의 주기적 통과도 관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톤헨지가 괴베클리 테페처럼 일종의 알람, 경고의 돌이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그 사막은 또 다른 시간의 수호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이지만 한때는 호수와 식생이 풍부했던 곳에 남부 이집트의 납타플라야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스톤헨지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오래됐고 어쩌면 더 정밀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도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원형으로 배치했으며 우리의 원시적이라는 생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세밀하게 방향을 맞췄습니다. 돌들은 우연히가 아니라 시리우스와 오리온자리 허리띠에 새 별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후 이집트인들이 기자의 피라미드에 표현하게 될 바로 그 별들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죽음과 부활, 영원한 순환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던 바로 그 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바로 그 별들, 왜 하늘의 그 지점이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온자리와 시리우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별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표식입니다. 나브타플라야를 만든 사람들은 이 별들로 주기의 시작을 표시한 듯합니다. 아주 긴 주기로. 천문학자들에게는 분점의 세차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주기 천천히 흔들리면서 하늘의 방향이 바뀌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약 25,920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느끼기 어렵지만 수세기 동안 하늘을 관찰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를 당혹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관찰자들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친 측정이 필요한 주기를 알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현대적 의미의 과학자가 아니라 사제나 주술사, 하늘의 기억을 지키는 수호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세차운동이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재앙의 순환적인 시간을 이해하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왜 그 주기의 특정한 시점들에 파괴, 대홍수, 하늘의 불과 같은 전설들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마야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집트인들도 알고 있었으며 어쩌면 수메르인들까지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야의 성서인 포폴 부후에는 세상이 여러 번 창조되고 파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있었지만 각각의 인류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연약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간들은 옥수수에서 태어났지만 옛 세계들은 하늘의 분노로 끝났습니다. 이 분노는 하늘의 심장인 신 우라칸이 일으킨 것이었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단어 허리케인이 유래되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산들이 뒤집혔으며 동물들이 적이 되었고 땅은 그저 미쳐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인도 베다, 수메르 석판, 호주 원주민의 이야기, 심지어 창세기의 대홍수 이야기에서도 같은 서술을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언어가 바뀌고 신들이 달라지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늘이 심판을 내렸고 물이 땅을 뒤덮었으며 그 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은 이러한 순환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역사를 직선적이고 점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죠. 하지만 과거의 문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원이었고 모든 사건은 반복되었으며 각 시대에는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시간의 거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야인들은 가장 신비로운 달력인 롱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달력은 아주 먼 과거인 기원전 31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2012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세상의 끝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 전환, 그리고 돌아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옴은 천체의 정렬로 표시되었습니다. 태양은 동지 때 은하 중심의 정확한 지점에서 떠오르게 되며 이 정렬은 25,85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세차운동, 다시 한번 하늘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마치 천구가 거대한 기계장치, 시계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계 바늘이 그 날짜로 다시 돌아올 때 무언가가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요? 이것이 역사의 큰 주기를 연구하는 이들을 늘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왜 거석, 구전전통, 전설, 심지어 중세의 대성당들까지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일까요? 별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조심하세요. 그 순간에 문이 열리고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생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 즉 시간이 자신의 자식들을 삼키고 노르드 신화에서는 순환하는 시간이 라그나로크, 신들의 황혼을 가져오며 그 뒤에는 다시 태어남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 나름의 주기, 칠의 수, 그리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끝이 아니라 계시, 진실입니다. 이게 단지 상상이라면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암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이 모든 목소리들이 같은 진실을 속삭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구는 때때로 충격을 받고 하늘은 가끔씩 부서진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잊혀진 옛 시절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다는 것, 돌로 만들어진 메시지,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며 영원한 것들, 천천히 변하는 하늘을 향해 정밀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움직이지만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은 바라보고 그 지점을 응시하며 모든 것이 다시 그렇게 될 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준비하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질학과 천체 물리학의 틈새에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적 충돌 이론입니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약 12,000년마다 반복되는 주기가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 지구는 극심한 사건들, 해성 충돌, 자기장 역전, 기후재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2007년 한 과학자 그룹이 영고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로 알려진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지질학적 데이터는 영거 드라이아스의 시작과 금속 미소구, 전 지구적 연소로 인한 그을음, 백금과 이리듐이 풍부한 층의 존재 사이에 놀라운 일치를 보여줍니다. 이 금속들은 지구에서는 드물지만 소행성에서는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천체 충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일으켰을지도 모르는 모해성, 즉 타우리드 구름의 조상인 그 혜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의 궤도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지구는 이 구름을 통과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단지 유성우만을 선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 사이에 더 큰 천체, 치명적인 덩어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구름을 지도하며 수십 킬로미터 크기의 거대한 물체들이 있음을 발견했고 약 3200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됨을 알아냈습니다. 잔해의 밀도는 주기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원래의 혜성이 부서지면서 일정한 강역으로 잔해 무리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이 아니라 달력에 새겨진 훨씬 더 미묘한 흔적이죠. 매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인류는 멈춰서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고대의 의식들을 기립니다. 만성절, 위령의 날, 디아데로스 무에르토스, 사윈, 할로윈 등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라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이 시기는 세계들 사이에 장막이 얇아지고 산자들이 죽은 자를 느끼며 죽은 자들이 산자들 사이를 거닌다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며 그 경계선은 항상 11월 초 지구가 천문학자들이 타우리드 복합체라고 부르는 우주 영역을 통과할 때에 해당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해성 잔해의 흔적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나타나는데 이 별들은 고대 문화에서 존경과 두려움, 기억을 담아 바라보던 존재입니다. 켈트족에게는 새해였고 마야인들에게는 달력의 새로운 단계의 신호였으며 그리스인들에게는 아틀라스의 딸들의 눈물이었고 어두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이 어디서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이 날짜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요. 단순한 상징적인 전환이 아니라 기념일이라면요. 실제 사건에 대한 왜곡되고 의례화된 기억입니다. 하늘이 영원히 변한 밤, 먼 옛날 가을에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말이 아니라 의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죽은 이들을 위해 촛불을 켤 때 우리는 단순히 조상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어두워지며 땅이 변했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연결을 우연이나 사이비 과학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쉽고 그것이 가장 편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정렬, 똑같은 시간의 주기가 받아와 수천 년으로 떨어진 수십 개의 문화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난다면 우연이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일까요? 무한한 우연의 연속을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고대의 공통된 기억이 있었다는 가설보다 더 비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12,000년 전에 혜성이 지구의 기후를 뒤흔들고 종을 멸종시키고 바다를 변화시키고 문명을 지워버렸다면 성경의 대홍수 이야기, 수메르의 지우스드라 신화, 그리스의 드칼리온 전설,
인도의 만우, 안데스의 비라코차 전설 등이 이것들은 전설이 아니라 신화로 위장된 기억들입니다. 시간조차 지울 수 없었던 놀라운 힘으로 전해 내려온 기억들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들은 말을 겁니다. 점토판, 노래, 성스러운 경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에서 말이죠. 아주 단순한 물건들이지만 시간에 맞서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뚝 서 있는 카르나게 돌들은 브르타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바다의 바람에 맞서는 돌로 굳어진 파도처럼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칼라니시에서는 돌들이 마치 조용한 군대처럼 들판 사이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밀을 간직한 자의 중후함으로 서 있습니다. 몰타 메우나이들에선 돌들이 해질녘 태양과 일직선으로 서 있습니다. 1년에 2번 태양이 돌 사이를 칼날처럼 가로지릅니다. 과테말라에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정글 속에서 수세기 동안 나무십과 침묵에 가려져 잊혀진 거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구조물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있고 정밀하게 방향이 맞춰져 있으며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단순히 오랜 세월을 견디기 위해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늘이 위협적이었던 옛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불타올랐고 태양은 행동을 바꿨으며 땅이 흔들렸고 바다가 해안을 덮쳤으며 빛은 사라지고 오직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이 고대 유적들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을까요? 글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정렬과 각도, 빛과 그림자의 조화 속에 새겨진 메시지, 하늘의 언어로 암호화된 메시지, 오직 시간의 흐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하루, 별들의 위치에 새겨진 날짜. 만약 우리가 그 암호를 안다면 해독할 수 있는 시간 속의 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더 나쁘게는 다시 돌아오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우리드 유성군은 우주에서 조용한 검처럼 회전합니다. 신호는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 것이고 역사가 직선적이며 기술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늘이 내리쳤을 때 한 고대 민족이 이 끔찍한 이야기를 돌로 된 메시지로 전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해독하려고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